안녕하세요. 4월 23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식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정확히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백악관 대변인이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하며 관세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커지며 3대 지수 모두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세 협상에 대해 모든 당사자가 무역 협상을 타결을 원하고 있으며 협상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과의 무역 합의에 대해서 상황이 매우 좋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은 100개국으로부터 18건의 서면 제안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한데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5월 첫째 주에 미중 무역회담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걸 여러분들은 하이라이트다 라고 감안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진 나름 긍정적 분위기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다? 불확실성이 전부 없어진 건 아니다. 하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 예상치 자체가 떨어지는 모습들이 천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 같은 경우에는 종전 대비 0.5% 하향한 2.8%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성장률 원래는 1.8 정도로 봤는데 0.9로 하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물가가 쉽게 안 잡히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된다면은 미국은 심히 부담스러운 상황에 도달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 트럼프는 물가가 안 잡히더라도 경기라도 어떻게든 지키고 싶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계속해서 푸시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건데, 근데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너무 크게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트럼프 파월 해임 생각 없다,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주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고, 연준에서도 지금 상황 나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안도감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한번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최근 70%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조금 더 빠져가지고 65% 정도가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다. 요거 참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시장은 요때 또 한번 올라가는 요 모습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랬을 때 국제유가는 WTI 기준 64.31달러로 플러스 1.95%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외에 보면 좋을만한 뉴스들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지금 엔비디아 요거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너무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전 세계는 계속 살려고 하지만 중국은 이거 못 사니까 리스크가 커지고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한국의 HBM3가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중간에 껴서 곤란한 상황도 오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오겠네, 이거 번갈아면서 나타나게 될 수 있겠죠 했을 때, 이 관련 기업들 싹 다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관련주로 연결이 된다면 지금은 떠오르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꼭 기억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보는 것도 아주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AI가 글로벌적으로 계속 확산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전력 사용량 역시 급등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다 보니까 발전 시설부터 시작해서 송, 배전 업체들의 실적이 말도 안 되게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대감이 아니라 성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HD 현대일렉트릭부터 시작해서 한국에 있는 송배전 업체, 해외에 있는 업체들까지 여기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애플 관련해서 조금 시끄러운 소식이 들려오게 되다 보니까 이제 경쟁자로서 많이 떠오른 갤럭시,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더욱더
성장을 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재용 회장이 지금 일본의 양대 통신사에 방문을 해가지고 직접 갤럭시 요거 세일즈한다라고 발표하게 되었거든요. 진짜로 이런 것들이 잘 성과를 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돈을 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것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가 있다면은 이거는 계속 성장을 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드론 AI 역시 마찬가지로 연결이 될 것이고 그만큼 보안 역시 중요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대선 관련으로도 연결이 다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기대 한번 하면서 이쪽 섹터는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오피스 쪽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힘들다 보니까는 빠져나가고 있지만 지금 한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지만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호텔 돈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카지노부터 해서 면세도 조금 살아나는 것, 그 이외에도 이 여행이랑 연결되어 있는 게 있다면은 지금은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 관세, 요걸 조금 조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몇몇 품목은 미국 내 산업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방어해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태양광 완벽하게 통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공장이 있는 한국 기업들 입장에선 수혜를 받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부터 시작해서 OCI 이런 쪽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 싹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 내용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가지고 내용들 보시고 마음에 들면 하트나 따봉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지켜주면 좋을 것을 지켜주고 있긴 하지만 마지막 볼린저 상단 돌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보면서 힘이 어떻게 실리는지 보고 방향을 잡아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걸 보면 좋을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KB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글로벌 원전 수요 증가가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현대건설, 두산 에너빌리티 존재감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근데 현대건설보다도 두산이 보다 더 앞서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건설 쪽은 이 대우도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두산은 한국의 주요 기자재, 독점 납품 업체입니다. 다른 데는 만들고 싶어도 기술력이 딸려서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뭐 현대 같은 데는 아무래도 단가 경쟁이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두산은 그냥 원하는 대로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영업 마진이 어떻게 될까요? 훨씬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꾸준하게 하청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국 쪽에서도 일거리를 쌓아가게 된다면은 두산은 결국 이 생태계 안에서 최대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AI가 왜 다시 그럼 이제 여기서 원전이 왜 계속해서 증가하는지를 보고 이것들이 이어지게 된다면은 향후 몇십 년은 그냥 편안하게 이 원전 섹터 지켜봐도 되겠죠. 했을 때 나오는 첫 번째 내용 AI 전기 먹는 하마.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뭐 일본 같은 데에서도 AI 키우겠다 하다 보니까 원전 사용량을 최대한으로 늘리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부분에 이게 실생활 연결되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 입장에선 일거리 끊이지 않는 내용이 나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편안하게 접근 한번 해보는 것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순수 전기세가 요즘 많이 비싸지다 보니까 싸게 만들려고 이게 산업의 기본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 원전이 석탄 발전만큼이나 싸거든요. 그리고 대량을 안정적으로 뽑아낼 수 있고 근데 글로벌 지금 제조업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잖아요. 국가 간에 이런 것들을 유치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대규모의 수주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지속된다면 지금 노후화된 시설이 너무 많아서 향후 수십 년은 문제가 없다. 지속 가능성적인 부분 당장은 우려될 거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선 이렇게 짚으면서 넘어가 보기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코 원정 관련해서 마지막 계약 관련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얘기 들려오고 있고 베트남 원전, 중동 원전 이쪽 뚫으려는 이러한 준비가 보여지고 있죠. 성과 나오고 기대감 커지게 된다면 이거 역시 또 한번 가격을 꿈틀거리게 만들 수 있는 내용이다. 알아두시면 되고 미국 쪽에서 계속 일거리를 따냈을 때 수주 들어오는 이것도 한번 진지하게 지금부터 고려를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수급 보면 어떤 게 보여지고 있다. 힘이 좀 아쉬워요. 외국인 기관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매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보여지게 되면은 아래를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것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위에서 버티는데 저게 빨간불로 바뀌면 그러면 볼린저 상단 돌파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현재 상황은 좋은 것보다 좀 안타깝다라고 보여지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건 한번 조심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베스트 지지라인은 61선 위. 근데 만약에 이탈하더라도 21선 위에서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보통 이런 식으로 추세가 또 한번 잡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차전 한번 더 노려보면 좋겠습니다. 그때 수급 괜찮으면 빠르게 한번 더 반등하는 거 노려보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못하면 또 맞고 떨어지는 거고 만약에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때 추세 잡히는 거고 요거는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이 접근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121선 이탈 안 하면 저는 굳이 손절을 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라갔을 땐 또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일단 볼린저 상단 돌파했을 때 여기 돌파하면 전고점 노려보시고 여기마저 뚫게 되었을 때 수급이 꺾이지 않는다면 그냥 꾸준하게 이어간다라는 마인드로 이렇게 파동 한번 더 나오는 걸 생각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며 영상 최종적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어떤 게 보여진다고요? 원전의 미래는 밝다. 편하게 봐도 된다. 근데 수급적인 부분보다 안타까움이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하락 가능성이 높다. 반전 나오면 모르겠는데 이게 이어지게 된다면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떨어지면 일단 21선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걸 생각을 하되 121선 이탈이 안 나온다면 저는 굳이 손절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수급이 반전돼서 다시 올라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1차적으로 봐야 되는 구간이다. 볼린저 상단. 지금 바로 머리 위에 있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까지 시도가 될 거고 돌파 못하면 힘 빠지고 대신 돌파하면 그때부터 추세가 한번 더 잡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면 가는 대로 따라가는 식으로 쭉 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추세가 이탈되면은 여기가 정리해야 되는 타이밍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총정리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이러한 내용이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장남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 모두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